자,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한 걸음씩 스팍 안으로 들어가는 게 느껴지나요? 이번에는 스팍 기초입니다만 한 걸음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RDD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다시 한 걸음 들어간 실습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RDD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Resilient Distributed Dataset 뭐 이런 약자인데요. 그냥 RDD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굳이 풀어서 얘기한 이유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얘기 드린 것 같은데 RDD 오버뷰에서 하둡과 스팍을 비교한다면 하둡은 맵 리듀스 단계에서 중간에 인터미디엇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계속 디스크에 기록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하둡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스팍을 우리가 이용할 때 하둡과 함께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내용들을 이해해 두시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상당 부분 우리 그동안 얘기 나눈 겁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워낙에 제품 이름이나 기술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서 익숙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점을 이해를 위한 것이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세요. 예컨대 지금 네트워크에 서버 노드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데이터 센터 내 렉 캐비넷이죠. 여기에 5대고 10대고 서버가 들어가 있겠지만 그 안에 네트워크 백번에 서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네트워크로 작업자 콘솔이 있죠. 프로그램을 짜서 부어 넣어주면 하드를 통해서 각각의 노드에 이 중에 하나는 마스터이지만 나머지는 슬레이브이죠. 하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각각의 서버에는 수많은 자바 버추얼 머신들이 돌아가요. 그 자바 버추얼 머신에 어떤 것들은 맵으로, 어떤 것들은 리듀스로 동작을 하겠죠. 그러면 하나의 서버에 예컨대 50개의 JVM이 되면서 25개의 맵과 25개의 리듀스. 항상 숫자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예컨대 50개, 25 더하기 25씩 해서 이런 서버가 20대가 있다고 치면 1000개의 자바 버추얼 머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0개가 그때그때마다 맵으로 동작하고 리듀스로 동작하고 자기한테 할당된 데이터, 블록 단위로 할당된 데이터를 계산을 하고 넘겨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때 키밸류 페어로 진행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그 중간중간 단계의 데이터를 디스크에 라이트하고 다시 그걸 또 읽어가고 키밸류로요. 이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근데 RDD 경우는 이렇게 중간 결과가 저장되지 않고 이 모든 작업들이 동일하게 예컨대 스파 클러스터에서 동일하게 예컨대 50대의 서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에도요. 이 안에 수많은 JVM이 들어가지만 이것들이 중간 과정들을 전부 디스크에 라이트하는 게 아니라 전부 RDD로 운영이 되는데 이 RDD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메모리 파일 시스템이거든요. 디스크를 거치지 않습니다. 전부 메모리상에 올라가 있죠. 그 스팍의 코어 기술은 바로 이 RDD인데 파일 시스템이면서도 인메모리 방식이고 그러면서도 그게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의 서버에 서로 나눠서 저장이 되고 파티션으로 나뉘고 등등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스파크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지고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선 리질리언트를 보면 리질리언트는 견고하다는 의미, 뭐 튼튼한 의미,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얘기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제가 앞에서 reproducibility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다시 원본으로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reconstruct 할 수 있어요. resilient는 장애가 생겼을 때 예컨대 하드웨어에서는 레플리케이션을 해서 가져가는 반면에 RDD에서는 이 reconstruct 할 수 있도록 리니지 관리가 되거든요. 데이터가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과정을 전부 내부에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초기로 돌아가서 다시 그 작업을 반복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티드는 당연히 수십 대의 컴퓨터에 나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데이터 자체가 파티션돼서 예컨대 50대의 서버라고 할 때도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이게 나뉘어서 저장이 되거든요. 나뉘어서 저장되는 알고리즘도 랜덤하게 나간다든지 등등으로 자신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은 기본적으로 레코드 단위로 움직입니다. 이 부분들이 하드웨어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블록 단위였죠. 블록 단위 대 레코드 단위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또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스크 하드웨어에 저장을 한다고 치면은 디스크 중심으로 볼 때는 로우 레벨에서는 블록 단위입니다. 그런데 블록 단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할 때는 블록 레벨을 이용하지 않고 그 위에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거든요. 이 파일 시스템은 각각의 파일 시스템마다 로우 레벨 파일 시스템이 있고 그 위에 볼륨 관리를 하고 그 위에 레코드들이 움직이죠. 스팍에서는 이, 이 저장 데이터를 다룸에 있어서 상당히 앱스트랙션 시켜서 하이 레벨로 보고 있고요. 하드웨어에서는 로우 레벨로 관리를 합니다. 이건 이제 기술의 발전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기제에 의해서 성능이 좋아지면서 거기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레코드 단위인 것이다. 하드웨어의 블럭과 대비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인메모리 파일 시스템을 RDD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RDD의 데이터를 적재할 때는 예컨대 프로그램으로 적재하기도 하고 스트리밍으로 적재할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SQL이나 NoSQL 같은 데이터베이스로 적재할 수도 있고 일반 파일로 적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RDD로 적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그것의 한 예인데요. 여기 보면 SC는 이제 아마 짐작이 되시죠? 스파크 컨텍스트로 흔히 수 있는 ALS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스파크 세션에 스파크를 만들어서 그 엔트리 포인트로 잡고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스파크 세션으로 스파크로 오기 전에는 스파크 컨텍스트로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SQL 컨텍스트, 스파크 컨텍스트, 주민 컨텍스트 등등으로 하이브 컨텍스트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인스턴스를 잡고 왜 텍스트 파일로 하고 그다음에 파일이든 아니면 여기 지금 URI를 쓸 수 있으니까 여기에 예컨대 클라우드에 오브젝트 파일을 넣든지 등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별도로 RDD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RDD로 변환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RDD를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인메모리 파일 시스템에 RDD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런데 RDD는 인메모리 파일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성능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세밀한 기술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압축입니다. 메모리에 띄워서 작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올리다 보면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도 최근에 나오는 인메모리 DB나 인메모리 기술들도 대부분 다 압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팍도 RDD 파일로 이용하기 위해서 예컨대 오브젝트 파일이나 아니면 SQL, NoSQL로부터 RDD를 만들어서 올릴 때 RDD가 메모리상으로 올라가는데 이때 전부 압축 작업을 거치게 돼요. 그 압축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코덱을 사용합니다. 내장된 코덱으로는 예컨대 LJ4나 LZF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스냅피 알고리즘이 아주 유명한데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메모리를 올릴 때 압축을 해서 올리죠. 자, 그리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코덱은 뭐 추가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의미 있는 것은 이때 스플리터블 압축 방식과 스플리터블 컴프레션과 언스플리터블이 있어요. 이 스플리터블이라는 것은 예컨대 우리가 텍스트로 들어오나 레프트로 들어오면 끊어서 압축, 끊어서 압축 할 수 있으면 스플리터블인데 이거를 끊을 수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 unsplittable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특별히 신경 쓸 일은 없지만 한 가지 유념을 한다면 특히 대형 파일은 왜냐하면 이게 나누어서 여러 파티션으로 나누어서 RD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스플리터블 컴프레션이 가급적 유망하다. 그래서 이때는 스냅이나 LZO 같은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과정에서 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성능 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예민한 문제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로컬리티는 그 하드웨어 HDFS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데이터가 들어오는 소스에 가장 가깝게 적재한다. 이 얘기는 받아들인 다음에 다른 서버, 예컨대 메인 서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메인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보내준 방식. 그래서 데이터는 자신의 소스에 가장 가까운 쪽, 그리고 수행도 프로그램이 거기 가서 수행, 이것들을 데이터 로컬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로컬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각각의 노드마다 각각의 노드는 각각이 엑스큐터 서버입니다. 슬레이브 서버, 슬레이브 서버, 슬레이브 서버. 여기는 지금 서버가 3대 있다고 할 때 하단의 DFS 같은 것들은 HDFS를 얘기합니다. 보통 HDFS 또는 DFS 다 동일하게 쓰는데요. 이런 파일 저장 공간으로 쓰고, 즉 퍼시스턴트하게 디스크 저장은 HDFS로 하고 실제로 운영할 때는 RDD로 띄워서 운영하는데 이때 각각의 서버마다 갖고 있는 HDFS 또는 DFS에 있는 파일들을 RDD로 적시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항상 그 로컬리티를 유지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죠. 결국 IO를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RDD를 생성시키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는데 그 얘기예요. 크게 텍스트 파일이 있었고요. 홀 텍스트 파일이 있는데 텍스트 파일은 .j 파일들. 그런데 여기요. 그런데 홀 파일은 이게 디렉토리 단위일 때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쓸 수 있는 URI 패턴들은 로컬 파일 시스템이나 HDFS나 아마존이나 오픈스택 같은 것들 경우에 이렇게 앞에 시그널을 붙이고 프로토콜을 붙이고 이용하게 됐어요. 그럼 로컬 파일이든 클라우드이든 가지고 와서 파일 단위든 텍스트 단위든 RD로 띄우면 RD로 메모리 올라가고 그다음부터는 이 메모리 사이에서 압축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작업에 특히 최근에는 그것들이 앱스트랙션된 데이터 파일로 변환된 다음에 그거에 쿼리를 하든지 뭐 이렇게 되죠. 나중에 보면 심지어는 앞에 그런 말씀 드렸죠. 스트럭처드 스트리밍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에서는 스트리밍 처리조차도 그 디스택이 아니라 디스트림이 아니라 이런 레코드 단위에 기반한 테이블 형태의 이런 그 데이터 프레임 기본적인 데이터 프레임을 그런 스트리밍 솔루션 처리에 이용할 정도로요. 그래서 하단에 RDD로 띄우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나 이런 쪽으로 작업을 하게 되죠. 자, 우선 여기서 지금 RDD, 로우 레벨 쪽 얘기를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스파크에 지원되는 오브젝트 파일 목록 나와 있고요. 자, 이것 역시 소스 데이터로부터 이건 이제 RDBMS이네요. 거기에서 적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로컬리티 유지하면서 데이터 로컬리티와 소위 병렬성, 패러럴리즘을 유지하는 것, 압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즉 네, 말씀드렸죠.
레이턴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예컨대 MySQL RDB로부터 흘러오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코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코드 예를 보여드리니까요. 이 코드는 우리가 직접 여기서 실행한다거나 아니면 이 자체를 따져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외부 파일들을 적재해서 RDD로 만들 수 있구나 까지를 생각해 보는 게 지금 우리의 목적입니다. JDBC 소스를 통해서 로드 메소드로 RDD로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read JDBC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태까지는 RDD 생성을 그렇게 파일 단위로 가져왔는데 이 점은 조금 유념해 두세요. 패러럴라이즈하고 레인지는 우리도 좀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서 RDD로 올릴 때 패러럴라이즈를 주면 우리는 한 대의 로컬 모드이지만 여러 대일 경우에 인위적으로 그렇게 지정하지 않아도 그 애플 마스터가 그 잡을 분배해 주긴 하지만 특히 프로그램 단위에서 패러라이즈 명령을 통해서 분산 처리하도록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JSON 파일로부터 RDD를 다루는 프로그램의 예제이고요. 지금 이런 것들을 보시면 SQL 컨텍스트이거든요. 이름을 우리가 SQL 컨텍스트를 여러 가지 줄 수 있습니다. 그 스팟 컨텍스트로 하나로 묶어서 작업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작업할 수도 있고요. 그 이유는 우리 앞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경우에도 코arse grained하고 fine grained의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인데 이 coarse grained라는 것은 데이터셋 전체적으로 모두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fine grained는 하나의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중에 특정 레코드에 대해서만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들은 나중에 이제 고급 프로그램으로 올라가면 같이 이제 감안해야 될 점인데 일단 이런 정도가 있다. 트랜스포메이션과 액션인데 트랜스포메이션에도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대상으로 하는 스코프에 따라서 좀 나뉘어질 수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죠. 자, 트랜스포메이션과 액션과 레이지 엑스큐션인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패러라이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패러라이즈에서 RDD로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직접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지 않고 RDD로 만들면 로우 레벨로 좀 더 효율적인 성능을 가지는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DD를 만들 때에도 트랜스포메이션과 액션이 있고 이것들은 마찬가지로 모든 오퍼레이션들은 레이지 엑스큐션으로 액션 작업이 이루어질 때 동작한다는 것을 함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RDD는 전부 이 모든 과정들이 전부 메모리상에서만 동작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persist라는 말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뒷부분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나 RDD를 넣고 캐시 명령을 주게 되면 캐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RDD로 가져갈 때는 메인 메모리에 압축된 형식으로 존재하면서 동작하겠죠. 그때그때 다이내믹하게 언컴프레스 되면서 캐시는 L1 캐시, L2 캐시, 요즘 L3 캐시까지 있으니까 이 메인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L1, L2, L3 캐시로 올려가서 좀 더 전면에 그래서 이 메인 메모리 히트하기 전에라도 이런 L3나 L2 캐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빠른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RDD의 퍼시스트 명령이거나 아니면 캐시 명령을 통해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메모리에 있는 것들을 디스크에 퍼시스트하게 저장하기 위한 명령들이 예이니까 한번 훑어보시고 우리가 점점 이제 자꾸 이 관점은 좀 하이 레벨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는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주로 RDD 명령을 가지고 RDD로 많이 다루었어요. 근데 점차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올라가는 단계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런 코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저희 멘탈 워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RDD에 리니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reconstruct 또는 reproduce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앞에서 얘기한 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코어스 트랜스포메이션과 파인 그레인드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말씀드렸죠. 그리고 RDD를 생성할 때도 이 RDD 자체에서도 페어런트 차일드 클래스의 구조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원래의 것에서 트랜스폼 시켜서 원본을 유지시켜 이뮤터블 하니까 또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주고 하죠. 데이터 프레임 만들지만 내부적으로는 RDD가 생성이 돼서 계속 움직일 겁니다. 이런 것들, 이 과정들을 리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리니지는 Sequence of Transformation입니다. RDD를 생성시키는 Sequence of Transformation을 리니지라고 하고요. 그 리니지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레이크를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스팍이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데 아주 강력한, 아주 유력한 솔루션으로 얘기되고 있는 점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 부분은 DAG를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로컬호스트 4040 포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잡 관리를 별도로 하게 되면 그 잡에서 잡이 수행되는 스테이지별로 이렇게 나오죠. 스테이지는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고 잡에서 나오고 뭐 이런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자, 폴트 톨런스 얘기이고요. 리컨스트럭트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RDD의 유형을 보죠.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이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RDD의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봐서는 이것보다는 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많이 쓴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보면 예컨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둡 같은 경우는 이 RDD보다도 훨씬 더 로우 레벨의 파일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각각의 클래스 체계들을 방대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가지고 자바 프로그램을 로우 레벨로 짰어야 됐거든요. 이거에 비하면 RDD는 성질 더 단순해진 것이고요.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은 더 단순해진 것이죠. 단순해졌다는 얘기는 결국 앱스트랙트 시켰다는 얘기고 앱스트랙트 시켰다는 얘기는 복잡성을 감추었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작업을 하기가 쉬운데 그 안에서는 다양한 RDD로 작업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작업하기에는 부적합해서 좀 더 세밀한 관리를 위해서 RDD로 작업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과거에는 주로 RDD였고.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을 좀 보자는 건데 먼저 큰 눈으로 보면 RDD의 종류에는 페어 더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예전에는 스키마 RDD라고 했습니다만 이 중심에서 지금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왔고요. 시퀀스 파일 등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정확한 것은 계속 버전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웹사이트를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DD와 함께 우리가 보는 그 트랜스포메이션과 액션에 관련된 것들이요. 그건 앞에서 우리가 얘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는 이제 앞으로 뭐 계속 보충하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나열만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샘플링을 하기 위한 RDD, 그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것들. 트랜스포메이션은 여러 명령이 있지만 그것은 한편으로 봐서는 펑셔널 트랜스포메이션, 그룹핑, 그룹 바이 같은 거 있죠. 소트, 디스팅트, 그다음에 집합 연산에 관련된 것 이런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 또는 RDD에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또는 RDD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액션 부분으로 와서는 카운트 우리 본 바와 같고 콜렉트, 테이크, 탑은 우리 안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짐작은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포스트 이런 것도 있죠. 탑은 제일 상위에 있는 거 5개만 가져와라, 10개만 가져와라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reduce, fold 이런 것들. reduce, fold는 우리가 여기 처음 대합니다만 reduce 같은 건 우리가 펑셔널 프로그램, 파이썬의 펑셔널 프로그램 얘기할 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값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애그리게이션하는 것이죠. 예컨대 서메이션을 해달라, 아니면 에버리지를 만들어달라, 뭐 이렇게 여러 개의 벡터 값을 스칼라 값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리듀스 같은 것들이죠. 그다음에 포리치 이런 것들이 전부 액션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키밸류 페어에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그 페어 RDD 같은 것이 이제 키밸류 페어에 적합하도록 거기에 특화된 RDD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키밸류 페어를 가지고 그룹핑, 소팅 등등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인은 마찬가지로 예컨대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각각 같은 이름을 가지는 컬럼별로 조인하는 이런 것이죠.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크로스 조인 다 여기 포함되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를 다루는 통계 용도의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것들은 그런 것들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제공하는 이유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앞으로 집중적으로 또 여러분들 작업하면서 웹사이트 상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RDD를 따로 보기에는 굉장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요약된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거니까요. 한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RDD에 대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몇 가지 그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요. RDD는 파티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파티션은 서로 다른 슬레이브 노드에 배정돼서 작업하게 된다. 그죠? 그리고 모든 RDD는 lazily execute 된다. 그 다음에 RDD에 대한 그 작업은 트랜스포메이션과 액션으로 구성이 된다. 액션 경우에는 스파크 드라이버의 결과값을 반환하는 반면에 트랜스포메이션은 각각의 RDD에 대해서 변환을 해서 새로운 RDD를 생성시킬 겁니다. 이뮤터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원본은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액션 경우에 데이터 프레임을 얘기했었는데 오퍼레이션의 양식 중에 두 가지가 있고요. 이들은 각각 고유한 속성을 가지면서 특성을 가지면서 RDD에 적용되는 트랜스포메이션 액션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하는 트랜스포메이션 액션도 있고 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스파크 경우에는 각각의 RDD에 대해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거나 할 때 그 리니지를 관리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파크는 스키마 온 리드이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봤으면 create database mydb, 그다음에 use mydb, 그렇죠? RDBMS 얘기입니다. create 데이터베이스하고 어떤 이름, 그리고 그 어떤 이름,
use하고 그거 하고 그러고 나서 create table하고 예컨대 id는 integer, auto increment, 그다음에 name, bar 캐릭터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요. 이 스키마를 미리 지정합니다. 이것들을 보시기 어떤가요? 스키마 온 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여기 지금 스키마 온 리드라고 했죠? 스키마 온 리드와 스키마 온 라이트가 서로 비교되는 거예요. 일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스키마 온 라이트입니다. 미리 스키마를 만들고 그걸로 생성을 하면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데이터를 부어넣죠. 스팍에서는 미리 스키마를 만들지 않고 데이터를 적재하면서 스키마를 만들어요. 리드할 때, 데이터를 리드할 때, 물론 이거는 리드라는 의미에는 예컨대 로드나 아니면 리드 텍스트 파일이나 우리가 사용했던 것이요. 리드 텍스트 파일이나 등등의 명령들을 얘기합니다만 이런 걸 통해서 읽어드릴 때 그때 물론 스키마를 미리 지정하고 가져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업프론트하게 앞에서 우리가 실습 예제를 봤었습니다.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키마 인퍼런스 true를 주어서 스키마 인퍼를 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가급적 미리 지정하는 것들을 성능이나 리니지 관리 면에서 권장하긴 하지만 이렇게 스키마 인포 역시 상당히 빈번하게 쓰이고요. 스팍에서는 이것들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일반 RDB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스팍은 스키마 온 라이트와 스키마 온 리드를 모두 지원합니다. 그런데 스키마 온 라이트로 스키마를 미리 정의하면 그 작업의 효율성이나 그리고 리니지 관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엄밀성이 보장되는 반면에 미리미리 그걸 지정해서 규격화해내는 점들이 있죠. 스키마 온 라이트가요. 스키마 온 리드를 하면 다소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대로 인포를 못해서 예컨대 인티저를 전부 캐릭터로 본다거나 그러면 다시 또 그거를 캐스트해서 타입 캐스트를 해서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 면도 있죠. 그런 면은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규격화시키지 않고 자유롭게 그리고 다이내믹하게 아주 손쉽게 데이터를 불러쓸 수 있기 때문에 급히 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스팍에서는 이런 스키마 온 리드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샘플링은 그중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예인데요. 거기에 대한 코드입니다. 직접 샘플 명령을 줄 수도 있고 테이크 샘플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RDD에 대한 것이고 RDD는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소개해 드린 다음에 우리 주로 활동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읽어드린 다음에 근데 샘플을 해서 0.1%만 가지고 와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패러라이즈 명령을 주어서 패러럴하게 처리해달라 라고 줄 수 있고요. 트랜스노이즈에 대한 얘기고 상당 부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맵을 통해서 맵도 우리 파이썬의 펑셔널 프로그램에서 맵하고 그러면 펑션을 각각의 엘리멘트마다 반복해서 적용하라는 얘기죠. 각각의 파티션마다 이 펑션들을 계속 반복 적용해라 입니다. 그래서 그 이해가 나와 있죠. 예컨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문장 단위로 계속 온 것을 맵의 람다의 xx 스플릿을 하면 이 결과가 이 파일을 대상으로 점 맵하고 적용을 하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맵 함수를 통해서. for loop을 통하지 않고 벡터라이제이션 액티비티를 통해서 이렇게 지정된 겁니다. 플랫 맵은 우리 이런 것들 앞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 맵은 앞에서의 맵인데 맵의 네스티드 맵을 이렇게 단일한 플랫한 맵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필터 우리가 본 바가 같습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가 필터를 본 것은 데이터 프레임 필터이지만 거의 흡사한 것들을 볼 수 있죠. 예컨대 텍스트 파일로 읽어드리고 그리고 그 읽어드린 변수 로렘에 대해서 점 맵하고 어퍼케이스로 바꿔달라 대문자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리고 점 플랫 맵에 스플릿을 해서 단일한 1차원적인 맵으로 바꿔달라. 그리고 거기서 x값이 4 이상인 것만 끄집어내달라. 그리고 그거를 컬렉트해서 보여달라. 그러면 컬렉트가 액션으로 와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룹 바이 우리가 본 바 있고요. 소트 바이 본 바 있고, 디스팅도 본 바가 있습니다. 전부 액션에 해당되죠. 셋 오퍼레이션은 집합 현상입니다. 유니언 인터섹션 서브트랙트. 스팍의 액션, 카운트, 우리 본 바가 같습니다. 직접 봤죠. 컬렉트, 테이크, 그다음에 톱, 포스트 이런 것들은 우리 일반 명령에서 헤드 명령 이런 것과 동일하죠. 헤드에 n equal 20을 주면 앞에 20개만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것이죠. 테일 명령 이런 것들과 비슷합니다. 테이크에 first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지금 꽤 양이 많아 보입니다만 이건 뭐 외우란 얘기가 아니고요. 감을 잡으란 의미로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reduce와 fold action 이런 것도 있고요. 전부 aggregation. aggregation도 집계치란 얘기입니다. 집계란 얘기는 여러 개의 데이터 아이템을 통해서 무언가 단일한 값으로 바꿔달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항상 스칼라 값으로만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서 교환 법칙과 이 커뮤니티브로 이런 연산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RDD에 대해서 우리가 작업할 때 순서를 바꿔서도 가능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리듀스와 리듀스. 그래서 여기 보시면 XY를 넣고 XY를 더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는 넘버는 여기는 지금 뭐 몇 개입니까? 9개의 숫자이네요. 9개의 숫자에 대해서 뭐 스파게스 돌릴 일은 없겠지만 여기는 9천만 개의 숫자 데이터가 있다. 라고 할 때 패러라이즈 하면 엑스큐터 슬레이브 노드에 분배가 되고 거기서 각각 부팅이 될 거고요. 리듀스가 나오면 근데 그것들은 이제 네로우 트랜스포메이션이겠죠. 그러고 나면 리듀스로 오면 전체 노드를 뒤져가면서 다시 재정리를 해서 해주는 것이죠. 여기 지금 덧셈이니까 그렇게 덧셈으로 하고 각 노드마다 덧셈이 이제 총 합계치로 덧셈으로 나오겠죠. 자, 폴드 명령이고요. 폴드와 리듀스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자, for each고 for each는 우리가 그 일반 파이썬에서 보던 것과는 좀 다른 의미예요. 여기 지금 람다를 넣기 때문에 람다에 각각을 받아서 지금 출력을 해달라는 얘기죠.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만, 한번 봐두고 대략 범위를 봐두시면 나중에 우리가 다른 작업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할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뭐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키밸류 페어는 페어 RD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t와 valu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서프라이즈 이거는 뭐 그런 의미군요. 자, 그래서 패러라이즈의 CT, A워드 등등으로 하면 CT는 A워드인데 스테이트는 CA고 집은 어떻고 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KV 페어스라는 이름의 점 키에 컬렉트하면 키만 나오고 점 values에
컬렉트하면 value만 나오죠.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파이썬 일반 파이썬의 딕셔너리에서 .keys 있었죠? 또 뭐 있습니까? .values 있죠? 또 키와 밸류가 모두 산출되는 게 뭐죠? .items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특별히 RDD를 대상으로 하도록 지금 만들어진 API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RDD의 .values 그래서 예컨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 중에 values의 컬렉트를 하니까 value 값들만 나왔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functional key value에서 net value, flat value 해서 key value 페어에 대한 여러 가지 트랜스포메이션 작업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 맵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본 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은 RDD에 전용되는 RDD에만 적용될 수 있는 API도 있고 어떤 것들은 데이터 프레임에도 동일한 그 시그너처를 동일한 시그너처라는 얘기는 동일한 이름의 아규먼트 패턴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이용되는 것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RDD를 보지만 여기에 자꾸 익숙하다 보면 데이터 프레임을 대상으로 한 API도 자동적으로 익숙해지시고 결국은 RDD에서 전부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join 펑션이 있습니다. join 펑션은 말씀드린 바 있죠. 이때 join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예컨대 on하고 들어가지 않고 동일한 키를 중심으로 조인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정한 컬럼에 대해서 이것들을 에일리어스로 주고 이 에일리어스와 같은 것들을 매치시켜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든 조인 패턴들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너 조인은 인터섹션이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조인은 레프트 라이트란 얘기는 조인을 할 때 먼저 나오는 것, 뒤에 나오는 것, 기준점을 어디 두냐의 문제죠. 앞에 나오는 예컨대 여기서는 RDD로 보면 그것은 레프트 조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조인이 되겠습니다. 네, 풀아우트 조인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카르테지안 조인으로 전체를 다 모으는 것. 자, 그래서 조인 트랜스포메이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연상이 되리라고 보여져요. 근데 어떤 RDD 이름을 주고 점 조인한 다음에 RDD 점 조인입니다. 그래서 조인 함수를 주는데 어떤 RDD, 앞에 RDD, 그다음 RDD 해서 조인을 시키면 양쪽에 같은 키를 중심으로 묶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두 개를 그냥 주었기 때문에 이너 조인에서 양쪽에 공통된 항목들, 그 키가 같은 값을 가진 것들만 모아서 늘어놓은 것이죠. 자, 그다음에 도렉 조인 트랜스포메이션의 예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스파크 컨텍스트의 패러라이즈에서 예컨대 컴마 세퍼레이티드로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리고 점 맵 한 다음에 이걸 전부 백슬래시 t로 전부 탭 세퍼레이트네요. 탭 세퍼레이트 밸류인데 이걸 받아서 점 맵의 람다 함수로 탭을 기준으로 구분을 짓고 그 다음에 키바이에 x가 오면
제일 앞에 항목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 중에 제일 앞에 부분을 받아서 스토어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세일즈 퍼슨 경우에도 탭 세트 들어와서 탭 잭을 한 다음에 그 람다의 x의 두 번째 항목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일즈 퍼슨과 스토어를 좀 엮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각각의 항목마다 탭으로 나눠서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인데 첫 번째 항목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번째 항목을 잡았고요. 탭스로 되니까 100번, 100번, 102번, 101번 이렇게 되겠죠. 양쪽에 공통된 항목으로 가지고 온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레프트 조인 앞에 있던 것들을 기준으로 있으면 가지고 오고 없으면은 빈칸으로 두고, 라이트 조인은 두 개의 RDD를 가졌을 때 뒤를 기준으로 해당 앞에 것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갖다 연결시키고 없으면 여기는 있지만 이쪽에 없다면 그것들은 블랭크로 놔두고 이런 것이죠. 카테지아는 두 개가 있으면 전체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뉴메리칼에서 숫자 계산하는 것들, 그래서 민값, 맥스값 등등. 베리언스는 뭐 이 분산값들, 그다음에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사실은 굉장히 방대하고 또 전통적으로는 가장 골반이 되었던 RDD의 성격과 RDD를 이용하기 위한 API들, 물론 트랜스포메이션과 액션별로 나뉘고 그 이외에도 그 종류에 따라 예컨대 페어 RDD, RDD 여러 가지 종류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슬라이드로 살펴봤습니다. RDD는 이런 정도로 얘기를 일단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위에 상위의 것들을 좀 본 다음에 코드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